네, 6월 21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지난주 우리 증시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이번 주 시작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니케이 지수가 4% 가까이 빠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시장을 둘러싼 악재 중에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월요일부터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사실은 뭐 지난주에 워낙 조금 핫하게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뭐 숨고르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크로 이제 특히 좀 두 가지 정도의 악재가 국내 증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는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세인트 루이스 이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사실상 이제 조기 금리 인상, 특히 2022년 말쯤 되면은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원래 비교적 이제 완화적인 정책, 소위 말해서 이제 비둘기파로 분류가 됐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카드를 이제 좀 꺼내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거기에 조금 놀라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니케이 지수를 이제 포함해서 항생 지수, 뭐 대만 가건 지수 대부분 다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FMC를 전후로 지수 상단을 이제 한번 좀 뚫어낸 시장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근에서 유럽 증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 우리 시장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주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몰리면서 조정을 조금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델타 변이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에 나름대로 이제 안정권에 이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남미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에서는 백신 접종이 많이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좀 다시금 늘어나는 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된 우려가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약간의 단기적인 좀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조기 금리 인상 이슈 요거는 주 초반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이제 뭐 청문회 출석도 좀 예정이 좀 되어 있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내일 또 다시 이제 또 연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이제 이슈들 좀 지나고 나면 주 후반 되면은 뭐 FMC 이슈와 관련해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는 상당 부분 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증시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주 초반에 일정 부분 이제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가 좀 전개되는 그런 흐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영향도 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업황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뭐 제시해 주셨던 덕산 네오룩스를 비롯해서 OLED 관련주들이 그렇죠. 오늘 상당히 뜨거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덕산 네오룩스 진짜 아주 빠르게 좀 선점을 잘해가지고 네. 지금 수익률이 거의 40% 가까이 나오고 있잖아요.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은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비아트론, ICD 이런 OLED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AP 시스템이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반기 때 이제 OLED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8만 원대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도 지난주에 이제 살짝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오는 듯 하다가 오늘 대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부진 속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핸드셋과 관련된 종목들도 나름대로 이제 가격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업황 개선과 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폴더블폰, 스마트폰 네.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그럼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파인테크닉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스마트폰도 이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도 네.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된 이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OLED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이제 들어가는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에 중소형 패널 내의 어떤 호황, 그리고 이제 TV 호황에 따른 이제 대형 OLED 패널, QD OLED 패널에 대한 호황,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오늘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7,700
70원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종목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다만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은 아니고 힌지와 관련된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KH 바텍 잘 아시죠? 갤럭시 이제 폴드 시리즈가 처음 출시됐을 때 외장 힌지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로 KH 바텍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벤더 회사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KH 바텍과 이제 주력 이제 벤더 회사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파인테크닉스, 아마 갤럭시 Z 폴드 3부터 이 파인테크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그 힌지, 외장 힌지가 납품이 지금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생산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이제 유력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만들어졌다. OLED 섹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핸드셋과 관련된 섹터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키 맞추기 아니겠어요? 지난주 FMC가 끝나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오히려 코스닥은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지수의 상단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을 넘어섰었고 코스닥은 1030포인트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 간에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섹터별로 종목별로도 이제 키 맞추기를 조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한 두세 달 동안에 정말 좀 지지부진하게 1분기 때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하게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다. 대장주로 이제 조금 군림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로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 특히나 8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갤럭시 Z 폴드 3 출시에 임박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8,800원 정도의 이제 단기 목표가를 염두를 해두시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쪽 반등이 나오면서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하루 만에 편입 후 하루 만에 5%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8,8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지난주 딱 일주일 됐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네. 일주일 만에 수익이 11%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주전자재료 딱 지난주 월요일 날 소개해드렸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F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FMC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거고 중소형 성장주들 쪽으로 오히려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미리 이제 예측을 좀 해드리면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또 가장 먼저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죠. 딱 일주일 만에 뭐 내리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5만 원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다만 목표가를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한 12% 정도 지금 수익 기록 중인데 목표가를 52,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뭐 짧게 한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챙기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52,500원 전고점까지는 아직 조금 더 여유가 있거든요. 지난 4월 말에 54,600원까지 한번 주가가 올라섰었기 때문에 5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 대주전자재료뿐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특히 양극재 소재 기업들 중에서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뭐 주가가 워낙 지금 강하게 잘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 이렇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첨가재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단기 반등 시도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성장 섹터 쪽으로 나름대로 이제 수급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지난주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번 주도 이제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오늘도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1%가 지금 넘게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한 0.5%, 0.6% 정도 사이에서 비교적 좀 견조하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들 FOMC가 딱 끝나자마자 원자재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락을 나타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기 민감주들이 쉴 때 당연히 이제 성장 섹터,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반대급부로 또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뭐 양극재, 음극재, 첨가재 뭐 가릴 것 없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단기 반응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뭐 후속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종목들을 준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런 이제 양극재, 음극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주목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편입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목표가를 5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제주 맥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800원에 비중 40% 들고 계신다고 네. 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4,800원 정도시면 상장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네. 그때 매수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상장되자마자 이제 주가가 6,040원대까지 이제 급등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2, 3일 정도는 추세가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4,000원 정도 자리가 저는 단기 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맥주가 결국은 소비 수혜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름철 이제 더운 날씨에 맥주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도 시장 분위기와 같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되자마자 이제 약간의 오버행 이슈 상장되기 이전에 보유했던 물량들이 좀 많이 좀 출회가 좀 되면서 주가는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4,000원 정도 부근은 저점이 좀 잡힐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4,700원에서 4,800원 정도. 아쉽게 이제 딱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또 매물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4,800원에서 5,000원 자리에 아무래도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손실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맥주 일단은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1차 목표가 매수가 부근인 4,800원까지 기다렸다가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을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5,500원에 비중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락폭이 너무 커서 걱정이신가 봐요. 사실 뭐 이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매수한 위치가 15,500원 비교적 조금 이제 다 올라오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조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자마자 이제 조금 물리셨어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21선 추세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조정이 이제 조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이 특수건설, 뭐 이화공영, 남강토건, 그다음에 뭐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수도권을 계속 연결시키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뿐만 아니라 양재하고 서초 구간에 이제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도 서울시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예타 면제를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도 좀 증액을 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슈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다만 이제 주가는 건설주들이 좀 밀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건설주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삼성 엔지니어링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건설주들은 아무래도 또 경기 민감 섹터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도 건설 섹터의 이제 조정과 같이 지금 살짝 좀 누르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뭐 악재가 부각된다라거나 특별히 이제 나쁜 이슈가 있는 그런 이제 조정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섹터의 이제 분위기상 단기 차익 매도를 좀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14,000원짜리가 이제 좀 지지가 된다면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은 조금 높게 잡으셔서 손절가를 13,3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자리까지 밀려버린다면 추세가 완전히 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손절 매도를 좀 염두하셔야 되고요. 반등 목표치는 17,000원 정도로 가격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 모멘텀은 아직 유효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손절가를 13,300원,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저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성장주들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가격 반등이 크게 들어오지 않은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도 자율주행 전장과 관련된 또 종목들이거든요. 19,000원에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 설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해성 DS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적이 이제 잘 나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가 많지 않아요. 텔레칩스 역시도 이제 최근에 한 5분기 연속으로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실적은 썩 좋지 않았는데 1분기 때도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보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8인치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제조를 하잖아요. 근데 8인치 파운드리가 워낙 이제 반도체 이 쇼티지가 심화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8인치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여러 반도체들에 대한 물량이 지금 넘치다 보니까 파운드리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이 팹리스 회사들이 실적이 되게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적인 스토리가 있거든요. 1분기 때까지는 이제 그런 쇼티지에 이제 어찌 보면 상대적인 피해를 입었던 종목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 이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고요. 우리 국내로 보면 뭐 SK 하이닉스가 8인치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고 대만의 TSMC도 한 30% 정도 이제 증설을 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DB 하이텍이 아직까지 이제 8인치 파운드리 회사 중에 증설과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DB 하이텍도 일정 규모의 증설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이 분기 현상, 쇼티지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용 이제 AVN이라든지 모바일용 AP 칩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 텔레칩스는 32나노급 이제 차량용 MCU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다가 시험 생산을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시범 생산은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좀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랑 이제 국제까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MPU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MPU 국산화를 위해서 정부와 이제 국채까지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썩 좋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차량용 반도체 쪽 이슈가 부각이 좀 됐을 때 단기적으로 슈팅이 한번 들어오면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이고 끼가 조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되면 정고점을 한번 튀어넘는 강한 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눌림목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용하게 좀 매수를 좀 해두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9,000원 현재 가격으로 이제 편입을 좀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7,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기대가 큽니다. 목표가를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7,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실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은요. 네. 정치 테마주들이죠. 감사원장 관련된 테마주, 경기고 서울대 동문들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정치 테마, 인맥 테마주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좀 뜨거운 섹터가 OLED거든요. 두 번째 종목은 OLED 수혜주를 하나 소개를 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50원에 FNS 테크라는 장비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 소재 종목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잠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오늘 AP 시스템이 정말 강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하루에 막 이렇게 10%씩 급등하는 종목이 아닌데 워낙 이 OLED 이제 호황 사이클에 대한 이제 분석 리포트들이 많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시장 조정을 틈타서 단기 수급이 이제 강하게 좀 몰리면서 AP 시스템이 무려 지금 10%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재 종목들뿐만 아니라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도 비아트론이라든지 ICD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FNS 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장비 종목들이 다 지지부진하지만 FNS 테크는 오늘 한 3-4% 정도 올라가면서 11,650원 구간까지 바닥을 좀 치고 21선 이제 회복 직전까지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TFT 세정 장비를 이제 주로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특히 A3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 주가가 가장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FNS 테크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는 이제 QD OLED 패널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놓은 상태죠. OLED TV 얘기 제가 워낙 많이 해드렸었는데 상반기뿐만 아니라 뭐 하반기 때도 이 OLED 패널, QD OLED 패널에 대한 호황 사이클이 계속 좀 지속된다. 반도체만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OLED
하반기 슈퍼 사이클이 하반기 때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그리고 중국의 패널 기업들의 이 OLED 특히 플렉서블 OLED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FNS 테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다른 장비 회사들보다 좀 좋은 이유는 사실상 이 OLED 장비 회사들이 작년까지 워낙 실적 부침이 좀 컸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았었는데 현금성 자산을 2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탄탄한 재무구조까지도 돋보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은 11,650원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손절 가격은 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무료 방송 네, 준비하셨을까요?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어려운 시장인데 뭐 주 초반만 잘 넘기면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후 4시에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전략 함께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